살펴봐야 될 문제들이 많아서 유형과 끝문제가 아닌 것도 살펴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60쪽이 23번 볼게요. 자연수 K에 대하여 함수 fx가 있어서 2x 세제곱 더하기 3k의 x제곱 빼기 12k제곱의 x 플러스 k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5에서부터 n까지에서 최대와 최소를 가진다. 최대와 최소를 가진다. 자연수 n의 최대값을 n이라고 할 때 mn l의 합을 구하세요. 자, 여기 3차 함수인데요. 3차 함수가 쭉 이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5에서 n까지를 딱 잘랐을 때 그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고 그랬는데 원래 이제 최대 최소의 정리가 성립하는 거는 닫힌 구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열린 구간인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분을 한번 해보자. 형태를 알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하니까 6x 제곱 더하기 6k의 x 빼기 12k 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극값을 두 개를 가지는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k가 양수라 했거든요. 양수라 했으니까 fx의 개형이 마이너스 2k에서 극대에 k에서 극소를 가지는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얘가 전체 n에서 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5에서 n까지를 잘라서 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 구간 안에서 잘라서 봐서 이제 최대 최소를 가지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지금 마이너스 2k하고 k가 있는데 마이너스 5에서 n까지를 내가 대충 자르면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자르잖아요. 마이너스 5에서 n까지 이렇게 잘랐다 치면은요 여기가 이렇게 비어요. 비니까 이 구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열린 구간이니까 마이너스 5에서의 값이 최대가 될 수 없고 n에서의 값이 최소가 될 수가 없다. 가지고 갈 수 없는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안 돼서 일단 마이너스 5하고 n 사이에 이 두 극값이 존재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k 왼쪽에 있어야 되고 n도 k보다 오른쪽에 있어야지 최대 최소를 이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일단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얘보다 얘가 더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5보다 마이너스 2k가 더 커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같으면요. 같으면 여기 동그라미가 이렇게 열린 구간이니까요. 여기 보면 빌 거예요. 빌 거니까 최대를 정리하니까 같으면 안 되고 얘가 좀이라도 옆에 더 있어야 돼요. 요 값을 최대로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되니까 요 값도 마찬가지 얘를 무조건 최소로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k보다 n이 무조건 오른쪽에 있어줘야 돼요. 같으면은 여기에서 n이 요래 잘리면 여기가 이제 뚫어지니까 최소값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같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첫째로 요 조건 두 개를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보니까 얘를 풀어보니까요 2k가 5보다 작아야 돼서 여기서 가능한 값이 k가 2.5보다 작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k로서 가능한 값은요 1 또는 2 요거 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n은 이제 k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요거 밖에서 n이 막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뭐 더 할 얘기가 없고 k로서 계산할 수 있는 건 1하고 2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요거를 만족했는데도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나왔어. 마이너스 2k에서 k까지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5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막았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했잖아요. 이 조건을 만족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때에서 최대를 가지지 못하고 여기가 만약에 닫힌 구간이었으면 n에서 최대값이 나와야 되는 그림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가 너무 왼쪽으로 많이 가면 요 값보다 더 낮은 값을 가지게 되면 지가 최소값을 가져야 되는데 열린 구간이니까 이것도 색칠 못한다고요. 못 가져가니까 얘가 최소가 못 돼서 요런 그림이 생기면 안 돼. 생기면 안 돼서 막아주기는 하는데 요때 값이 얘보다 더 낮으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조건으로서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값을 가려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f-5 하고요. f-2k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더 낮아버리면 자기가 최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니까 마이너스 k를 거쳐 k죠 k. 얘랑 비교했을 때 이거랑 이거랑 비교했을 때 지가 더 낮으면 안 되니까 같거나 아니면 적은 정도로 갑니다. 여기 요런 그림처럼 보죠. k에서 극소이면서 최소가 돼야 되니까 요때 높이보다 여기 조금이라도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f-2k하고 fn하고 높이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높으면 여기서 최대가 나와야 되니까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fn하고 f-2k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얘가 더 크면 안 됩니다. 그럼 얘랑 같거나 아니면 더 낮은 데서 잘라줘야지 요렇게 그지? n이 만약에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가져야 확실하게 n에서 이렇게 잘라줘도 여기에서 그때이면서 이제 최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fn이 f-2k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해줘야 된다. 이제 나머지는 요거 두 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k가 1 또는 2라 그랬으니까 나올 수 있는 k의 값을 가지고 기준을 나누면 k가 1일 때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럼 fx가 2x 세제곱 그럼 k 1 들어가요. 1 들어가니까 플러스 3x 제곱인가요? 3x 제곱 빼기 k1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2x 플러스 1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보니까 f-5를 계산을 하잖아요. 이 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5 들어가서 계산을 하면 여기 마이너스 114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fk랑 비교해야 되니까요. f1을 또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6이다 그지? 그러면 이쪽이 더 커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f1이 더 크니까 조건을 만족 못하는 겁니다. 조건을 만족 못해서 k가 1일 때는 이 함수의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럼 자동으로 사실상 k는 2죠. 여기서도 확인을 해봐야 돼. 여기에서도 x부터 이제 써보면은 k가 2일 때는 fx가 이 자리에 이제 k가 2를 들어가는 거예요. 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빼기 48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이때도 f-5하고 fk하고 비교해야 되죠. f2하고 이제 f-5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거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여기서 안 됐으니까 여기서 자동으로 돼야 되고 넣어서 계산을 해도 이쪽이 더 크게 나오니까 괜찮아집니다. 지금 뭐 140인가 160인가 나오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해서 k가 2일 때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다. 그럼 이때 개형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실제 k가 2 같으면은요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4가 되잖아요. 끝. 귀 아파서 그런가요? 큰 웃음 주시네. 마이너스 4에서 6대고 2에서 이제 극소인 이런 그림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뭐를 따져야 되냐면 이거를 이제 만족하는 최대값 여기가 이제 라지 m이거든요. 요거 찾아야 돼요. m 더하기 l 해라 그랬기 때문에 요 최대값 찾아야 되고 최소값 f2를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써놓자. 이때 라지 m은 f-4가 됩니다. 얘는 계산하면 160이 나와요. 넣어서 계산하면 돼. 이거는 띄워놓을게요. 최소값은 f2입니다. 그죠? f2를 계산하면 여기 2 넣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54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이거 fn이 f-2k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f-2k가 지금 f-4잖아요. 그럼 fn이 요거보다 이제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니까 요거랑 일단 높이가 똑같아지는 지점을 먼저 찾아야겠다. 근데 우리가 이 3차 곡선에서 한 극점에 접하는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이 있으면 여기 2대1이 똑같이 성립한다 했었죠. 다음 극점까지. 요게 이제 2대1 성립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4에서 2까지가 6칸이니까 3칸, 3칸, 3칸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직접 넣어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좀 2에서 3만큼 더 가니까 여기가 이제 5가 되는 거라서 5보다 n이 커지면은요 162보다 함수값이 더 커져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fn이 162보다 즉 f-4보다 더 작아야 되니까 n이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때 n의 최대값을 l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l은 5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n의 값은요, 아까 n이 이제 k보다 커야 되니까 사실은 2보다 크면서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서 이때 n으로 가능한 값은 3, 4, 5, 3개입니다. 그래서 n으로 가능한 값을 찾으라고 하면 3, 4, 5라고 하면 되고 그 중에 제일 큰 값은 이제 5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뭐 다 더하면 13이가? 더하면
하는 건 당연히 쉽고. 다시 정리를 하면은 최대 최소의 정리가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이쁘게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열린 구간에서 최대 최소 값이 존재를 하려고 하면은 그 값을 포함하는 구간이어야 되니까 작은 놈은 작은 마이너스 2p보다 작아야 되고 큰 구간에서 이제 큰 값은 n은 k보다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값을 포함할 수가 있고 구간 속에 근데 혹시나 이런 그림이 되면 안 되니까 요때 값이 요때 그 값보다 더 커지면은 여기서 최대가 돼야 되는데 뚫린 구간이라서 성립을 할 수 없으니까 요때의 값이 f-2k보다 더 같거나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요때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에서 진짜 제일 작은 값이 나오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5에서 k일 때 함수값보다 좀 더 큰 값을 가져야 돼요. 이 두 개를 가지고 풉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건을 쓰니까 k로 가는 값이 두 개가 나와서 그 두 개에 대해서 실제로 집어넣어보면 되죠. k가 1 또는 2라고 그랬으니까 k에 1을 넣어서 이 조건 4개를 만족하는지 보시면 되고 네, 만족 벌써 안 하니까 k 2로 넘어가가지고 실제 함수를 씁니다. 실제 함수 k 2를 넣어서 쓰고 그림을 그리니까 마이너스 4에서 극대 2에서 극소여야 되고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f-5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림 그려서 극대가 최대, 극소가 최소 된다는 m을 구하고 그럼 이제 L을 구해야 되는데 L은 요거를 만족하는 최소값을 찾아야 되니까 그죠? 최대값을 찾아야 되니까 개형을 그렸을 때 f-4하고 높이가 똑같아지는 지점을 찾았더니 걔가 5다. 그래서 n이 5보다 왼쪽에 있어야지 요 조건을 만족할 수 있으니까 n의 최대값은 5라고 해주면 돼요. 자, 그거 정리하시고 다 되면 24번 좀 보세요. 다 되면 25번 봅시다. 두 함수가 있어서 fx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고 gx는 3상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에 대하여 두 곡선이 두 점 a, fa, b, fb에서 만나는데 f'a랑 g'a랑 둘 다 0이랍니다. 근데 이제 a, fa에서 만난다고 했거든요. 직선 x는 k가 a하고 b 사이에서 두 곡선의 교점 사이에 있는 k에 대하여 fx, gx가 만나는 점을 갖고 pk, qk라고 할 때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찾으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f'a가 a하고 b 둘 중에 뭐라고 알아야 되니까 그죠? f'a가 0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부터 봅시다. 그럼 f'x를 해보니까 2x-2잖아요. 근데 걔가 0 될 수 있는 게 지금 x가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0 된 애를 찾으니까 x가 1이거든요. 1이니까 일단은 f'x를 이제 0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x가 1이기 때문에 a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점 a는요 1, fa라고 그랬는데 그죠? 1, f1인데 1 대입하니까 0 나와요. 그래서 점 a는 1,0인데 얘네가 같은 교점을 가진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a가 1,0인데요. 얘는 gx도 지나요. gx도 지나.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gx에 대해서 g1도 0이고요. g'1도 0이잖아요. 그러면 1 넣어서 그냥 1 넣어서 0이고 미분해서 1 넣어서 0이니까 x-1을 두 번 인수로 가져야 되는 얘기예요. gx는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x에 관한 1차식 인수를 한 번 더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그지? 여기 x로 시작하면 되고 전개해가지고 n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조립적으로 해도 되고 그냥 내가 상수항을 봤을 때 상수항이 n이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상수항 1하고 곱해서 n이 돼야 되니까 얘는 x 플러스 n이라고 둘 수 있다는
아니면 얘를 두 번 인수분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조립제곱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두고 얘네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은 m하고 n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요거에 근거계수관 있으면 이용해볼게. 조립제곱 하기 싫은 사람은 근거계수관 이용. 자, 요식의 색은 뭐예요? 1, 마이너스 n 이거지, 그지? 요식의 색은 1하고 마이너스 n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근의 합이 뭐가 돼야 되냐 하면은 요식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m하고 같아야 돼. 그럼 벌써 다 끝났죠? 기억에서 뭐라 했냐면 m 빼기 n이 마이너스 1을 요식을 보니까 그지? m 빼기 n은 마이너스 2가 맞다.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그래서 벌써 기억을 찾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제 m하고 n의 값을 찾기 위해서 근거계수의 관계 마저 써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 7이 이제 뭐냐 하면은 3차 방정식에서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해가지고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게 요 부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두 개씩 곱해서 더하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n 또 1 곱하기 마이너스 n 해서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인데요. 걔가 7는 근거계수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n이 6이 되는 거니까 일단 n은 마이너스 3입니까? 요제를 마이너스 3 들어가니까 n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5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값도 사실 구할 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 이 gx에 관한 정보를 다 알았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인수분해 하고 나니까 x-1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n이죠. x-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n이 마이너스 3이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우선은 기억은 맞습니다. 기억 맞다고 해도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뭐라 하냐면 함수 gx가 x는 l에서 극소이면은 선분 pk, qk의 길이의 최대값이 pl, ql이다 그랬는데 이제 개형을 그려보자는 거다. 니은을 알기 위해서 개형을 그려보니까 fx가 그냥 2차 함수죠. 1,0에서 x축에 접하는 2차 함수고요. 자, 얘는 1에서 접하고 3에서 통과하게 되는 3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 이렇게 교차하겠죠? 여기가 1이고요. 여기 지금 1,0에서 만난다 그랬고 접사는 기울기도 똑같고 1에서 만나고 얘 같은 경우도 여기가 3인 거고. 그러면 중요해지는 건 뭐예요? 여기가 이제 b, fb거든요. 요거를 구해놔요. 여기가 점A입니다. 여기 점B. 그러면 점B를 일단 찾자. 얘랑 얘랑 갖다 놓으면 돼. x-1의 제곱은 x-1의 제곱 곱하기 x-3과 같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됩니다. 넘어오면 x-1의 제곱으로 묶어주면은 x 빼기 3, 1로 넘길까요? 빼기 1 이렇게 됐죠. 그래서 x는 1, x는 4 이렇게 나오죠. 요게 점 A, 요게 점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5라고 그러면 니은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gx가 x는 l에서 극소이면 그랬죠. 극소이면 하는 거는 여기 지금 밑에 3차 함수가 극소거든요. 여기에서 선분 pk, qk의 길이의 최대값이 나온다 그랬는데 k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으면은 pk, qk가 이 선분 길이 되는 거예요. k가 만약에 좀 더 이쪽으로 오면은요, 여기 pk, qk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k가 어디로 가냐, 1하고 4 사이에서 어디로 가냐에 따라 요 선분의 길이가 바뀌겠죠. 근데 얘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뭐냐 하면 gx가 극소를 가질 때 요 길이가 제일 커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얘가 제일 쑥 내려갔으니까 그렇게 잠깐 생각이 될 소지가 있지만 여기에서 올라오는 폭과 얘가 올라가는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여기에서 최대를 갖는다고 그냥 눈으로 봐서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식을 세워봐야 됩니다. 그래서 점 P, X가 K일 때 성분 PK, QK의 길이를 식으로 나타내봐야 된다. 그래서 K가 딱 정해져 있으면요. 자, 요 점에서의 Y좌표는 2차 함수에 K 대입한 겁니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는 gx에다가 k 대입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k 세제곱 마이너스 5k 제곱 플러스 7k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요? 아까 m 마이너스 5 나오고 m 마이너스 3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pk, qk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요 자리 여기서 빼는 거죠. 얘한테서 1 빼니까 마이너스 k 세제곱, 그 다음에 얘한테서 1 빼니까 플러스 6k 제곱, 얘한테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9k, 얘한테서 얘를 빼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의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이거의 최대를 찾는 건데 그게 이제 k가 얼마일 때 나오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pk, qk가 얘인데 요게 이제 k에 관한 함수니까 뭐 잠깐 세면 hk라 할게요. 내 마음대로 그냥 hk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 요거의 최대값을 찾는 거다. 그럼 얘를 미분을 해볼게. 미분을 하니까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12k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니까 k-1, k-3이고 최고차 개수가 음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여기 1이고 여기가 3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k가 1에서부터 4까지 보는 거잖아요. 1에서부터 4까지 보는 중이니까 대충 이렇게 자르면 최대인 거는 언제 최대야? k가 3일 때 최대입니다. k가 3일 때 pk, qk가 최대가 나옵니다. 3일 때는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딱 했을 때 요 길이가 제일 길다는 거고 극소에 갔을 때가 제일 길어지는 게 아니더라. 그냥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통해서 보니까 k가 딱 3에 걸쳐졌을 때 요 길이가 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그죠? 극소일 때가 아니라 k가 3일 때 최대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귿에서 뭐라 했냐면 함수 gx가 l에서 극소이고 그랬거든요. l에서 극소이고 했으니까 찾아보자. gx는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잖아요. 그러면은 극소 되는 데까지가 2대1이라 했으니까 얼마야? 요 길이가 전체가 2죠. 그러면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여기가 l이거든요. L은 1에서 3분의 2 두 번 더 갔으니까 3분의 7입니다. gx는 3분의 7에서 극소예요. 근데 얘가 이제 뭐랬냐면 L에서 극소이고 삼각형 B, PK, QK의 넓이가 K는 T에서 최대이면 T가 L보다 작다게 됐어요. 자, 그럼 요게 이제 그림이 지금 이렇게 된 상태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그지? 여기가 이제 B입니다. B고 K가 어딘가에 K가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 여기가 PK고 여기가 이제 QK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요 좌표가 이제 얘는 X좌표가 K고 얘는 X좌표가 4고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삼각형 B, PK, QK를 그려가지고 요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K 값을 찾으라는 거고요.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PK, QK 곱하기 높이는 K에서 4까지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식으로 세우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은요 PK, QK입니다. 곱하기 높이는 K에서부터 4까지 거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지? 그래서 4-K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의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식으로 쓰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PK, QK 아까 구해놓은 이거죠. 이거를 합니다. 마이너스 K 세제곱 플러스 6K 제곱 빼기 9K 플러스 4. 4-K. 이거의 최대값을 찾는 거고, 요게 이제 하나의 K에 관한 식이니까 요거 미분해가지고 언제 극대가 되는지 찾는 거예요. 찾으시면 요거 미분해서 극대 찾는 건 금방 하겠죠. 찾으면 K가 2분의 5일 때 나와요. 구간 안에서는 최대가 됩니다. 자, 따라서 얘가 뭐라 했냐면은 L에서 극소이고 했으니까 L은 3분의 7이고 그 다음에 K가 T에서 최대가 됐으니까 T는 2분의 5 나오거든요.
근데 6으로 통분하면 얘는 6분의 14고 얘는 6분의 15야. 그러니까 이쪽이 더 커. 이쪽이 더 큰데 디귿에서는 반대로 말했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맞는 거 기억밖에 없네요. 이거만. 정리 다 되면 유형 9를 봅시다. 이거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관한 방정식 2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a는 0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는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따지라고 그랬냐 하면은 a를 살짝 넘겨가지고 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은 마이너스 a 이렇게 보라고 했죠. 그래서 y는 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의 개형을 그리고 y는 마이너스 a를 그려가지고 이거의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 그래프를 얘는 뭐 이쁘다 그죠? 2x 제곱으로 묶으면은 x 플러스 3 이렇게 나요. 그럼 얘는 어떤 애냐 하면은 마이너스 3을 한번 지나가고 0에서 이렇게 x축에 접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대1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자 그러면 요 그래프하고요 y는 마이너스 a를 이제 이렇게 통과시켜 가면 고점이 딱 2개가 되라 그랬는데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만 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는 마침 극대를 가지는 지점인 걸 알겠는데 2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하냐 하면은 얘랑 높이가 똑같은 지점이 어디냐 요거부터 항상 찾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극대점에서 수평선을 그었을 때 x축에 평행 직선을 그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가 2대1이 성립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2대1 간다 그랬죠. 여기에 1대2 가는 것처럼 여기서 2대1 간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 두 칸에 한 칸이니까 여기가 딱 1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2가 그러면 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요것만 보면 된다. 여기까지. 요거 하고 y는 마이너스 a 하고 부었을 때 교점이 2개가 나오면 된다. 그럼 마이너스 a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뭐가 중요해? 여기 극대값이 중요하겠구나. 마이너스 2일 때의 극대값이 중요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 높이가 얼마냐 하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8이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24라서 여기가 8입니다, 8. 요 높이는요? 요 높이는 0이죠. 요 0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0하고 8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데 0은 되면 안 돼. 0을 지나가면 교점이 한 개 되잖아요. 근데 8은 지나가도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도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두 개 나오니까 8은 괜찮네. 이렇게 가는 거죠. 따라서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8에서부터 a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만족하는 정수 a 개수라 했으니까 8개. 그래프 비하고 그리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지. 이런 거 4점이잖아. 이거 조금만 노력하면 다 맞출 수 있으니까 4점 중에 이만큼 쉬운 거는 좀 맞출 수 있도록 3점 무조건 다 맞추시고 쉬운 4점은 다 맞추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정리되면 27번 최고차 기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와 서로 다른 두 실수 ab에 대하여 f'a랑 f'b랑 둘 다 0입니다. a, b 둘 중에 누가 큰지는 안 줬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자, 그럼 어쨌든 이 fx가 최고차 계수가 양수라 했으니까 모양이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f'a랑 f'b랑 둘 다 0이라 했으니까 만약에 b가 더 크다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고요. a가 더 크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겠죠. 둘 중에 하나다, 그림. 자, 그럼 기억부터 보자. 방정식. fx 빼기 2분의, 이거는 해석을 잘하면 돼, 이 문제는. 좀 해석을 하라고 지금,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하는 건 아니고, 해석을 잘하면 금방 알 수 있어서. 이거는 0. 서로 다른 세 실근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거 따로 생각하면은요, fx는 2분의 fa 더하기 fb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y는 fx와 y는 2분의 fa 더하기 fb하고의 교점을 몰아낸다. 이거의 교점이 몇 개입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유형이든 요 유형이든 둘 다 만족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 a, b 이렇게 간다 치면은요. fa하고 fb 요 높이를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를 해놨으니까 fa하고 fb하고의 딱 중점을 말하는 거죠. 중간에 있는 직선. 그래서 이렇게 FA하고 FB에 딱 정확히 중간에 있는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입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맞죠? A하고 B가 바뀌어도 B 여기 있고 A 여기 있어도 요거만 바뀌니까 교점 세 개 내도 보이죠? 그죠? 이때 마찬가지다. B, A 이렇게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FB 여기가 FA 그럼 딱 중간에 있는 게 FA 플러스 FB 두 개 나눈 거 더해서 나눈 거. 요때도 교점 3개만 요 모양이든 요 모양이든 교점 3개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춰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서 방정식 fx 빼기 fa의 절대값은 fa 빼기 fb의 절대값이다. 요렇게 바꿀게요. 한쪽으로 넘겨서 얘가 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y는 fx 빼기 fa의 절대값이다 라고 주어진 어떤 함수를 내가 잠깐 gx라고 해보자. 그냥 함수가 좀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fx 빼기 fa를 해가지고 즉 fx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fa만큼 평행이동해서 절대값을 씌워놓은 함수가 하나 있다고 치면은요 얘하고의 교점인데 그럼 얘는 뭐야 얘는 그러면 fa 빼기 fb의 절대값은요 fb 빼기 fa의 절대값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fb 빼기 fa의 절대값은요 gb라고 하면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니은에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은 gx는 gb를 그었을 때 교점이 3개입니까? 라고 묻는 거다. 그죠? 이걸 gx라고 했을 때 이걸 gx라고 했을 때 ga-gb의 절대값은 fa-fb의 절대값은 fb-fa의 절대값이랑 똑같으니까 이 부분을 내가 gb라고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gx는 gb라고 했을 때 그 교점이 3개가 되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다 해보면은요, fx 빼기 fa라는 거는 뭐냐 하면, 요게 a고 요게 b잖아요? 그럼 여기 이 높이가 fa잖아. 이 fa가 x축에 닿도록 평행이동 해놓은 게 fx-fa.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있었다 치자. 이렇게 있었다 치자. 그럼 여기가 a죠. 그러면 요 높이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fa라는 거예요. fa인데 fx에서 f는 a를 뺐잖아요. 뺐으니까 밑으로 이만큼 내린다는 얘기니까 요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만약에 fa가 밑에 있었으면, 그러면 a가 만약에 여기 있었어. 그러면 fa가 음수겠지. fa가 음수니까 fx에서 fa를 빼면은 지가 음수인데 뺐으니까 다시 올라오겠죠. 어쨌든 fa가 x축에 닿도록, a에서 x축에 접하도록 평행이동을 해놓은 함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기 니은 근처에 써두세요. fx 빼기 fa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y는 fx에서 y는 fx가 x는 a일 때 x축과 만나도 평행이동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 근데 하필 a에서 지금 극점을 가지기 때문에 x축에 접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모양이었다면은 이게 지금 fx 마이너스 fa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런 모양이었으면 만약에 a가 b보다 더 컸더라면은 a가 b보다 더 컸더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a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x축에 닿게 이렇게 됐겠죠. 요게 fx 빼기 fa가 됩니다. 아까 형태가 a가 더 크거나 a가 더 작거나 b가 더 작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a가 더 작으면 fx 빼기 fa는 요게 될 거고 a가 더 크면은 fx 빼기 fa는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그거의 절대값이면 절대값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보자. 그럼 이걸 적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게 요 그래프고 요때 같으면 얘를 적어 올리는 거죠. 양이 그대로 놔두는 거죠. 요게 요 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얘하고 누구하고의 교점을 보냐 하면은요, 이게 이제 요 자리에 x 대신에 b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gb가 되잖아요. 여기 이제 파란색이 gx거든요. gx고 gb 같으면 여기죠. 여기가 gb입니다. 그럼 gb를 이렇게 그으면 gb를 끄면 교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옵니다. 요때 같으면 b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요 높이가 여기거든요. gb. 교점이 한 개, 두 개, 세 개 나오네. 그러니까 요때는 교점이 세 개니까 니은 맞는 얘기 하는 거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f에 x의 절대값을 넣어서 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x의 절대값하고 2분의 fa 플러스 fb하고의 교점이 4개가 된다.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얘하고의 교점이 4개가 됩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fx의 절대값이면요. f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fx의 절대값이면 x가 양수일 때고 x가 음수일 때고 그래프가 반대일 거잖아. x가 양수일 때를 기준으로 y축 대칭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요런 데에 0이 있었어요. y축이니까 x가 0이잖아요. x가 0을 기준으로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가 있는데 fx의 절대값이면 여기는 무시하는 거야. 여기는 무시하고 양수인 부분을 y축에 대해서 대칭하는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fx 이렇게 생겼는데 x 0이 여기 있다 치면은요. 그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지 못하죠. 여기서 미분 가능, 여기서 미분 가능이지만 0에서 미분 계수가 서로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가 되는데 0이 아니라면, 이때 미분 계수가 0이 아니라면 미분 계수가 양쪽이 다를 거니까 0에서 미분 불가능해진다. 잘라가지고 대칭을 한 그래프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0이 있었어요. 그러면 0보다 큰 쪽이 요거거든요. 얘를 양쪽에 이렇게 대칭하는 형태가 나오니까 0에서 미분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얘가 이제 뭐라 했냐면 대칭을 했는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F'0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똑같아지려면은 왼쪽 오른쪽에 절대값 같고 부호가 반대가 돼버리면 미분 불가능해지니까 좌우가 같아질 수 있는 거는 얘가 미분계수가 0에서 0이 될 때는 여기에서 요런 데서 잘라가지고 얘를 양쪽에 대칭하는 요런 형태 같으면은 이렇게 되나요? 요런 형태 같으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둘 다 이제 0이니까 여기서 0에서 아무튼 미분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의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려고 하면은 f'0이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적어두세요. 그럼 f'0이 0이 돼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a하고 b 둘 중에서 0이 나온다는 얘기지. f'0이 0이어야 되는데 미분계수가 0 되는 애가 a 또는 b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를 또 그려야 돼요. fx의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어. 자, 만약에 a가 0이에요. 그럼 여기 0이라 칠게요. 물론 이럴 수도 있죠. 보자. A, B인데 B, 여기가 0이라 쳤지. 물론 이게 또 같은 데서 또 있겠지만 왜냐 같은 경우니까 요거 두 개를 잡을게. 자, A하고 B하고 있는데 B가 더 커요. 요거는 A가 더 큰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A가 0이거나 B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상태에서 만약에 A가 0이라면은 요게 Y축 되는 겁니다. 얘가 0, 얘가 Y축 되는 거예요. Y축 되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해가지고 대칭해서 그려지는 게 지금 내가 방금 그린 게 fx의 절대값이에요. 그럼 이거 하고 fa하고 fb의 딱 중간 아까 요거죠 요거 fa하고 fb 두 개 더해서 나누기 이한 거는 fa 요 높이하고 요 높이 딱 중간이니까 요 높이랑 요 높이에 딱 중간이고 요렇게 지나가겠죠? 그럼 교점이 4개 되는 거 이거는 맞아. 요 그림은 맞아. 요거는 괜찮은데 만약에 요 경우야 A가 B보다 더 큰데 A가 0인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요 그래프가 fx의 절대값의 그래프는요 요 부분을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하게 되니까 여기는 이제 없는 거고 얘가 y축이거든요 A가 0이면 얘가 y축이거든요 그럼 얘를 대칭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렇게 나와요 여기는 없어져 그러면 얘하고 FB, FA의 딱 중점에서의 교점을 이렇게 끊겠죠. 이렇게 보면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됩니다. 여기 때는 4개라서 괜찮지만 이때는 2개가 되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디귿을 뭐라고 쓰시면 되냐 하면은 B보다 A가 더 크고 A가 0인 경우 혹은 A보다 B가 더 크고 B가 0인 경우 그러니까 둘 중에 더 큰 놈이 0인 경우에는 대칭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교점이 2개니까 조건에 만족하지 못한.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럼 맞는 거는 기억하고 니은 2개 더하자. 모르는 것은 기억하고 니은 2개만 맞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하는 식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해석하면 그래프를 그려서 금방 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경험을 나누면서 설명을 해서 그렇지 자기가 같은 방법으로 쓰면서 하면 훨씬 빨리 될 겁니다. 반드시 복습을 해보시고 0이 어딨냐에 따라서 대칭되는 형태가 다르고 교점의 개수도 달라질 거니까 거기 개형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요. 정리되면 28번 넘길게요. 두 번째 게 아니라 답이 틀렸네요.
겁니다.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다 친구가 0하고 4 사이에서 1에서 최소값을 가진대요. 4차 함수가 얘가 자르기를 0에서 4까지만 잘랐는데 1에서 최소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x는 1에서 극소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나에서 뭐라냐면 1에서 12 사이만 봤을 때 5에서 최대 10에서 최소값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x는 5에서 극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 x는 10에서 극소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머릿속으로 개형을 그려보시면 알겠죠. 1에서 4 사이, 0에서 4였나? 0에서 4 사이를 껐는데 다른 얘기 안 하고 1에서 최소가 된다 했으면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1에서 제일 내려오지 않으면 이런 일이 불가능하니까 가에서 얘기하는 게 처음에 얘기하는 게 이제 1에서 극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1에서부터 12까지를 잘라놨는데 5에서 최대고 10에서 최소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5에서 최대 갔다가 10에서 최소가 지는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에서 극대고 10에서 극소보다 라는 걸 주고 있는 거다. 지금 이 조건에서. 그러면 대충 형태가 높낮이를 잘 모르겠지만은 대강 이런 형태겠죠. 1에서 극소, 5에서 극대, 10에서 극소. 이 높낮이는 몰라 함수값이 얼마인지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대형은 대충 이렇습니다. 근데 얘가 gx라는 애를 새로 만드는데 gx를요 fx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x는 a를 B점으로 a의 왼쪽에서는 fx 그대로인데 a의 오른쪽에서는 fx-n 플러스 n이라는 건 뭐야? fx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서 갖다 붙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요쯤에서 잘랐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잘랐다 치면은요. 자, a의 왼쪽에서는 함수 그래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 fx 그대로 가라 그랬죠. a의 왼쪽에서 원래 함수 그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는요. fx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얘가 실수 전체에서 각각에서 미분 가능할 거니까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든 다시 옮겨와가지고 a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요때 미분계수랑 동일한 지점이 여기 어딘가 있었다고 치면은요, 요 점이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평행이동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놈이 있죠, 요 놈. 요 그래프가 다시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로, 그러니까 왼쪽에는 fx가 그대로 있고 a의 오른쪽에서는 아까 여기 얘랑 같은 미분계수를 가지는 지점을 찾아가지고 그 이후의 그래프가 다시 반복되도록 그래프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a 왼쪽에서는 fx고 a 오른쪽에서는 fx를 평행이동해서 만든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 근데 x는 a에서 미분 가능한데 g'(a가 0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 a라는 a에서 미분계수가 0이 돼야 되니까 사실 a가 될 수 있는 애는요. 미분계수가 0인 지점 1일 때, 5일 때, 10일 때 요 세 군데만 나누어서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미분계수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a는 1 또는 5 또는 1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일 때, 5일 때, 10일 때 기준을 나누어서 조건에 맞도록 그림을 그려보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제 아까 어떻게 돼 있었지? 대충 이렇게 해서 다 치자. 1일 때, 5일 때, 자 10일 때입니다. 여기 이제 a가 1일 때예요. a가 1일 때 첫 번째. 자 a가 1일 때 같으면 여기 a. 그러면 a 왼쪽에서는 fx 그대로 되고 a 오른쪽에서는 이 함수 그래프를 어딘가에 이 함수 그래프 나머지 부분 어떤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든지 평행이동 해가지고 갖다 붙여서 1에서 미분 가능해지면 되는데 얘가 뭐라 했냐면 그래프를 다 만들고 났을 때 gx-k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6개가 되라 그랬으니까 뭔가 평행이동하고 나서 gx하고 y는 k하고 교점의 개수가 6개가 될 수 있는 형태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가 이제 1인 것 같으면 그래프 좀 더 이쁘게 그리는데 뭐 대충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a가 1이 되는 거고 5, 10 되니까 자 a 왼쪽에서는 fx 그대로 있는 거예요. fx 그대로 유지. 그러면 오른쪽
오른쪽에 이 그래프를 뭔가 평행이동해서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 갖다 붙여야 되는데 갖다 붙일 때 미분계수를 0을 유지하면서 가야 되니까 5,F5가 이쪽으로 오든지 10,F식이 이쪽으로 오든지 이렇게 돼야지만 1에서 미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5하고 1하고 붙도록 만든다고 하면은 1하고 1과 5가 붙도록 만든다고 하면 여기 5 이후에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인다. A 오른쪽에서는 fx를 평행이동해서 갖다 붙이는데 A에서 미분 계수가 0이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5하고 10이 올 수 있다. 만약에 1과 5, A는 1에다가 5를 갖다 붙인다고 하면 이때 쌤이 지금 파란색으로 해놓은 모양이죠. 그죠? 걔가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때는 gx가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와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k를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6개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고. 만약에 또 똑같이 1, 5, 10 이렇게 있었는데 자 여기 A는 1인데요. 1과 10이 붙도록 한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5 이후에 여기가 와서 요 모양이 됐으니까 안 됐어. 근데 만약에 10 이후에 부분이 온다고 치면 요거하고 이제 가서 만난단 말이야. 요 뒷부분이 와서 이쪽에 갖다 붙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gx는 k 끄었을 때 교점이 2개밖에 안 돼. 6개 나왔으면 그림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k 이제 이렇게 했잖아. k를 끄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6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최대 2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때는 땡. a가 1에서 끊기면 안 돼. 또 만약에 a가 5라고 해보자. 그래프가 이제 대충 이렇게 가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10인데요. 여기가 지금 a인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이제 갖다 붙이는데 A의 왼쪽에서는 함수 그래프 fx가 그대로 와요. A의 오른쪽에서는 내가 또 갖다 붙인 형태가 올 건데 5에다가 1을 갖다 붙이면 5와 1이 만나도록 내가 여기 써놓은 건 얘네가 만난다는 겁니다. 5와 1이 만나도록 갖다 붙이면은 1 이후에 있는 부분 1 이후에 있는 부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1 이후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여기 이후로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쌤이 파란색으로 해놓은 부분 이거 있죠. 1의 오른쪽에 있는 이 모양이 여기서 시작되도록 갖다 붙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 파란색 이걸 따라 그리거든요.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형태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끄었을 때도 교점은 최대 4개입니까? 4개니까 이때도 안 되네요. 안 돼. 또 1, 5, 10 이렇게 있다. 여기가 A입니다. 그러면 5와 10이 만나는 해보자. 그러면 5 왼쪽에서는 요 그래프고 10이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10 오른쪽은 요 그래프잖아요. 얘가 오도록 여기 얘 파란색 여기 갖다 붙인다는 거야. 그렇게 평행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하면 이때도 이렇게 껐을 때 교점을 개수 6개 안 되죠. 2개밖에 안 나와. 네. 그러면은 A가 10일 때 볼까요? A가 10일 때? 그러면 이렇게 있고 요 높이는 다를 수 있어요. 1, 5, 10이고 요 놈이 지금 A가 됩니다. 자 그러면 10과 1이 만나 해보자. 그러면 10 왼쪽에서는 그래프 원래 fx 그대로니까 10의 왼쪽에서 A의 왼쪽에서는 그래프 요거 그대로고 그 다음에 1이 만난다 그랬으니까 어디가 되풀이 되냐면 1 오른쪽에 있는 요 지금 쌤이 파란색으로 그리고 있는 부분 있죠? 요게 요 이후로 넘어오는 거야. 그러면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올라갔는데 이렇게 붙겠죠.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파란색이 10 이후로 붙어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하면은 K를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요때 괜찮아요. 그래서 요때가 언제냐 하면은 일단 A가 10이면서 10, F10하고 10,F10하고 1, F1을 이어 붙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게요. A가 10에서 딱 끊기고
아까 요 파란색 부분을 내가 다시 그려가지고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렸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수평선 하나 떴을 때 교점이 6개 될 소지가 있다는 거다. 그래서 A는 일단 10이고요. 1,F1이 10,F10이 되도록 평행이동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요 지금 파란색 요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왔단 말이에요. 파란색 부분이 요래 와가지고 그래프가 파란색 이쪽으로 연결돼서 y는 k하고 만났을 때 교점이 6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1,F1이 10,F10에 오도록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고 나면 되죠.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했냐 하면 9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y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평행이동 했냐면 이 값은 잘 모르니까 F10-F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아까 이제 fx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요게 m이 되는 거고 요게 n이 되는 거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죠? a 플러스 n분의 n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a는 10이고 m은 9고 n은 요거. 그래서 19분의 F10 빼기 F1이다. 이거는 10 정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아까 이제 10에서 끊겼을 때 10과 1이 만나도록 해갖고 10과 5가 만나도록 안 해봤으니까 그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보자. 자, A가 1호 10 중에 여기가 딱 A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A의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랬고 10하고 5가 만나도록이라는 건 사실 F5,F5가 10,F10에 가도록을 줄인 겁니다. 그러면 5 이후의 모양이 요거잖아요. 요 모양이 이쪽에 오도록 만들어 붙여보니까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치? 여기서 내가 앞만 꺼도 교점 6개 내기 못한다. 그래서 요때는 안 돼. 그래서 가능한 거는 딱 요때 요 그림밖에 안 된다. A가 10이면서 10의 왼쪽에서 모양 그대로 유지되고 1,F1이 10,F10에 오도록 평행이동을 해서 이 부분을 그대로 다시 반복을 했을 때 K하고의 교점이 6개가 될 수 있다는 소리다. 이때 가능한 얘기다. A는 10이고 10하고 1이 만나도록 했을 때 개형을 그려가면서 경우를 나눠보시면 됩니다. 다시 또 보시고 정리한 사람 29번 보세요. 자, 29번입니다. fx가 x세제곱 빼기 3x의 절대값 더하기 2에 대하여 gt를 새로 정의를 하는데 실수 t에 대하여 닫힌 구간 t에서 t 플러스 2까지 구간의 길이가 2가 되게 잘랐을 때 함수 fx의 최대값을 찾아서 그것을 gt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디귿 보니까 함수 GT는 열린 구간에서 증가한다. 그러면 이은에서 GT랑 모모의 교점, 디귿에서도 GT와 BT의 교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시 말하면 GT의 그래프를 그려가라는 얘기죠. 그럼 일단 fx부터 알아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fx의 기억을 먼저 그리고 걔를 구간의 길이가 2가 되도록 잘라가면서 각각의 구간에서의 최대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해봐야 돼. 따라서 우리는 fx의 개형부터 먼저 보자. 일단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fx가 x 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잖아요. 2분해볼까? 3x 제곱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래서 0 되는 데를 찾으니까 풀마 1에서 극대 요소 나오는 형태입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형태가 이렇게 나올 건데 x가 0 이상일 때 이런 그림이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 이쪽 부분에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같으면 x는 일단 해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이너스 1에서 극소 돼야 되고 극대 돼야 되고 x는 1에서 극소가 되는 형태예요. 근데 우리가 x가 양수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그릴 거다. 그러면 극소값을 가지는데 실제로 얼마가 가지는지를 보니까 x 대신에 1 넣어보니까 1 빼기 3 더하기 2라서 0입니다. 0. 극소값이 0 나와요. 그러면 얘가 이제 걔를 내가 진짜 이쁘게 그리면은 1,0에서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다. 위에는 이렇게 가겠죠. 아까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1,0. 원래는 이렇게 갈 건데 그 중에 우리가 양수인 부분만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럼 x가 음수일 때 같으면 fx가 x 세제곱 그대로인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x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3x 되나요?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요때 미분을 하면은 3x 제곱 플러스 3이야. 계속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계속 증가하는 함수니까 왼쪽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선생님 여기서 만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0 넣어보면 돼. 요 함수의 x가 0일 때 2죠. 요 함수의 x가 0일 때 2니까 0에서 좌극한, 우극한 둘 다 2로 가니까 fx의 개념은 이렇게 나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따로따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t 플러스 2 사이에서의 어떤 최대값, 최소값을 본다, 맞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t에서 t 플러스 2를 예를 들어서 t가 저 왼쪽 어딘가에 있다고 치죠. 그럼 이런 식으로 t에서 t 플러스 2까지를 잘라서 봤을 때 요렇게 t와 t 플러스 2가 있었다고 치면은요, 요 구간에서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t 플러스 2에서 나오는 거죠. 한동안 계속 t에서 t 플러스 2 좀 더 왼쪽으로 와서 t에서 t 플러스 2 좀 더 오른쪽으로 와서 t에서 t 플러스 2, t에서 t 플러스 2 계속 잘라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 t에서 t 플러스 2가 이렇게 오는 동안에서는요, 오른쪽 편에서 더 큰 값을, 제일 큰 값을 가지게 되니까 t 플러스 2가 0까지 오기까지, 그지? t에서 t 플러스 2, t에서 t 플러스 2, t에서 t 플러스 2가 그러니까 t 플러스 2가 0까지 오기 전까지, 즉 t가 마이너스 2까지 오기까지는 fx의 최대값은요, 요 구간 안에서는 ft 플러스 2가 되는 거다. 여기에서 최대값 요거고, 요렇게 잘랐을 때 여기 최대값 요거니까 t에서 t 플러스 2까지 해서 최대값은 그냥 t 플러스 2를 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 안에까지는 fx의 최대값이 ft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걸 좀 넘어서잖아요. 원래 이렇게 있었으니까 좀 넘어섰다고 치자. t에서 t 플러스 2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다 치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최대값은 2예요. 그지? 이 구간에서 아까는 요 안에서 이렇게 끊기고, 그럼 여기서 최대, 이렇게 끊기고, 오른쪽 최대 했는데, 만약에 0,2가 들어가는 구간인 것 같으면은 최대값이 t 플러스 2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0,2, 2에서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걔는 언제까지냐 하면 아까 t가 마이너스 2 할 때까지였는데
걔가 이제 t가 마이너스 1이 지난 겁니다. 마이너스 1이 지나서 이렇게 좀 오고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2가 최대값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건 언제까지냐면은 지금 1을 내가 여기 그려놔서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구간이 길거든요. 길이가 2가 되면 그래서 t에서 t 플러스 2까지 예를 들어서 t에서 t 플러스 이렇게 오면은 어쨌든 최대값이 2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거는 언제냐면 언제까지 2가 최대값이 될 것인가가 궁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2하고 높이가 같아지는 지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걔를 찾았더니 fx가 2가 되는 점이 중요해서 걔를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2니까 x 세제곱 빼기 3x가 0이고요. 그죠? x의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루트 3이에요. 루트 3이에요. 루트 3일 때 딱 함수값이 2가 된다는 얘기다. 그러면은 루트 3에서부터 2만큼 나가면요. 그 그래프가 지금 저기 그리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져서 그런데 다시 보면은 지금 이렇잖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얘랑 높이가 같은 지점이 루트 3이에요. 그러면 루트 3에서부터 구간의 길이 2 잘라보면 어떻게 되면 얘한테서 2 빼면은 루트 3 마이너스 2잖아. 그게 음수지, 음수. 요 안에 루트 3 마이너스 2, t가 이제 루트 3 마이너스 2 같으면 얘가 딱 t 플러스 2가 얘가 딱 되는 거거든요. t 플러스 2가 루트 3인데 요때도 최대값은 어쨌든 최대값은 2다 이 말이다. 그지? 그러니까 t 플러스 2가 루트 3이 될 때까지는 최대값이 계속 2가 된다는 말이죠. 이 부분이 뾰족점이 계속 위에 올라갈 거니까. 그죠? 그래서 t 플러스 2가 루트 3이 될 때까지 즉 t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 될 때까지 fx의 최대값은 2가 됩니다. 무조건 이 구간에서 어떤 구간에서 제일 뾰족한 값은 0,2니까 최대값은 항상 2가 된다는 얘기다. 근데 t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보다 작거나 같기는 한데 아까 전에 뭐라 했냐면 첫 번째 구간이 마이너스 2에서 끊겼으니까 두 번째 구간은 그럼 마이너스 2 이후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서는 최대값이 요거였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2가 루트 3이 될 때까지는 최대값이 2인데 그러면 하한이 누구냐 하면 아까 t가 마이너스 2 할 때까지 이 구간에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까지는 얘가 된다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더 넘어갑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쭉 넘어갔어요. t에서 t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넘어갔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요 2보다도 높이가 넘어갔잖아. 넘어갔으니까 t 플러스 2가 루트 3보다 더 넘어가는 경우 같으면은 최대값이 2가 아니고 다시 또 ft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다. 그지? 그래서 t 플러스 2가 루트 3을 넘어간 경우 즉 t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을 넘어간 경우 같으면은 fx의 최대값이 ft 플러스 2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구간이 어디였었냐면 모양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t에서 t 플러스 2, t에서 t 플러스 2 자르니까 t 플러스 2가 0에 갈 때까지. 그 다음에 0,2하고 높이가 같은 지점이 루트 3이니까 t 플러스 2가 루트 3에 갈 때까지. 그 다음 세 번째로 t 플러스 2가 루트 3을 벗어났을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gt에 관한 함수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다. ft 플러스 2가 됐다가 이게 언제냐 하면은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았을 때 그 다음에 한동안 2가 되죠. 그죠?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보다 작아졌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또 마지막에 저 끝으로 가면은 최대값이 또 오른쪽에서 나오잖아요. 다시 ft 플러스 2 여기 이제 t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아질 때입니다. 근데 쌤 여기랑 등호 넣는 방법이 다른데요. 요거는 우리가 경우 나눈다고 등호를 이쪽에 넣었는데 함수를 쓸 때 구간이 나누어지면 작은 쪽에 등호 넣고 큰 쪽에 등호 빼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이렇게 쓴 거예요. 등호 다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다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다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상관없고 바꿔서 넣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제 GT의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었어. 그럼 내가 이제 GT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요. 얘는 뭐냐면
f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얘는 2라는 상수함수고 얘는 다시 fx를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러면 GT의 그래프를 그려보려 하니까 원래 fx가 아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1이고 그죠? 여기 0이에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요 놈이 왼쪽으로 두 칸 이렇게 오겠죠 그죠? 그래서 뭐 대충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까? 이렇게 나와. f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이건 fx. 그러면 gt의 그래프는 t가 마이너스 2 왼쪽에서는 요 모양입니다.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까지에서는 2가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또 t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지나고 나서는 다시 요 그래프 그대로 간다 그랬거든요. 요 그래프가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니까 y는 gt의 그래프는 대강 이런 형태가 됩니다.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 왼쪽에서는 요 그래프 나옵니다. 요 그래프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요것도 음수거든요. 어쨌든 음수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까지는 계속 2고 높이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이후로는 다시 요 그래프 그대로 요 부분이 온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요게 GT의 그래프예요. 이제 이거 하고 이걸 가지고 기억니은 디귿을 보는 거다. 알겠네. 자 그럼 기억부터 보자. 함수 GT는 열린 구간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에서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까지는 2라는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증가한다 그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에서 뭐라 했냐면은 GT하고 AT 플러스 2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은 3분의 2 루트 3이다 그랬네요. 자 지금 그러면은 GT에 대해서 봐야 되니까 요 그리는 과정을 보셨으니까 GT를 좀 더 크게 그려서 니은 디귿을 한번 보죠.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는 2가 네, 그래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기억은 아닌 거 알았고 니은에서 뭐라 했냐면은 GT 마이너스 AT 플러스 2니까 GT는 A의 T 플러스 2라고 셈을 바꿀게요. 요거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그랬으니까 요거랑 요거랑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은 3분의 2 루트 3이다. 요거는 뭐냐 하면 여기서 Y는 붙여. Y는 GT의 그래프와 Y는 A 곱하기 T 플러스 2하고 이 두 곡선에 이거는 곡선이고 이건 직선이죠. 얘네들의 그래프의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이 얼마냐 그랬는데 요 놈이 뭐냐 하면은 GT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놨고요. 요게 뭐냐 하면 기울기가 A이고 한 점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T가 1차식이잖아요. T가 마이너스 2일 때 0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기울기가 A인 직선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0을 지나면서 GT하고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대충 막 이렇게 끊잖아요. 이렇게 끊으면 교점이 한 개 나와요. 한 개로 좀 너무 크게 하면은 너무 크게 기울기 너무 크게 또 이렇게 끊으면 하나, 둘, 셋 이렇게도 나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딱 두 개가 되라고 했으니까 그러려고 하면 요 점을 딱 지나야 되겠죠. 요 점을 딱 지나버리면 여기서 더 이상 이 곡선하고 안 만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 부분에서 교점 안 생기고 여기 내려오면서 밑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되어야지 교점이 두 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기울기는
얼마냐 하면은 두 점에서 만나려고 하면은 A는 마이너스 2,0과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2 사이에 기울기가 돼야 됩니다. 요 점하고 요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여야지 교점이 딱 두 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니까 얘한테 예를 들면 이거 루트 3분의 이렇게 되니까 루트 3분의 2 빼기 그래서 3분의 2 루트 3 되는 거 맞다. 그래서 이해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디귿에서 뭐라 했냐면 GT는 BT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비례값을 했습니다. 그럼 GT가 이렇게 있고 BT라고 하면은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도 가지래요. 그럼 BT는 뭐냐면 원점 지나는 직선이잖아. 원점 지나는 직선하고 얘하고 또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죠.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고 원점 지나는 직선이 아까 얘처럼 이 교점을 두 개를 한 것처럼 얘도 또 서로 다른 두 실근에서 만나게 하려고 하면 또 이때 하나는 접하고 왜냐면 이때는 이 점을 못 건드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여기서 하나 접하고 쭉 내려가서 이쪽에서 하나 통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해하시나요? 그럼 이건 뭐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GT에 접하도록 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곡선 y는 GT 밖에 점 0,0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거야. 그게 y는 bt가 됩니다. 자, y는 bt라는 거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y는 gt하고가 서로 다른 두 실근에서 만나려고 하면은 원점 지나는 직선 이렇게 서버리면 여기서 하나, 저 위에서 하나 두 개 만나고 이 밑에서 하나 무조건 만나니까 교점 3개 된단 말이야.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원점 지나는 직선이 이쪽 부분에서는 접하고 이 밑에서 무조건 교점 한 개 나오기 때문에 위에서 요 위에 부분, 요 곡선하고 그다음에 접선하고 접할 수 있는 형태여야지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곡선 y는 gt 밖에 한 점 0,0에서 곡선을 향해서 그 접선의 방정식이 y는 bt가 되도록 하라는 소리입니다. 이건 구하는 얘기죠. 요거는 구할 수 있죠. 곡선 밖의 점에서 0,0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하면 우리 어떻게 해? 처음에 접점을 하나 두고 곡선을 이렇게 있고 0,0이 여기 있잖아. 0,0에서 얘한테 그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고 하면 누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하죠. t, gt 두시고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y는 g't에 x-t 플러스 gt 해가지고 0,0 대입하면 t 구하고 대입하면 나옵니다. 이거 많이 했던 거 요건 계산해 보시고요. 계산할 때 막히면 질문하세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9 플러스 6루트 3 나와요. 그래서 디귿 맞고 아까 니은 맞다 했으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맞는데 요거 계산할 때 우리가 GT와 BT의 교점이 두 개 되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 설명했죠, 그죠? 그래서 y는 GT와 y는 BT가 접하도록 해라고 그랬어. 근데 GT가 요 구간에서는 FT 플러스 2가 나오니까 FT 플러스 2와 BT가 교점이 두 개 나와야 되고 얘네가 접해야 되는데 T 플러스 2를 넣으면 T 플러스 2의 세제곱 요 자리에 T 플러스 2가 들어가니까 계산이 불편하다. 그래서 X축 방향, T축 방향을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을 해서 FT하고 BT 마이너스 2하고가 접하도록 만들면 된다. 근데 나는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T 대신에 X를 그냥 넣었습니다. 그래서 FX와 B의 X-2가 접하도록 할 거고 그래서 Y는 FX의 교점 중에
그 접선 중에 그죠? 2,0을 지나는 접선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y는 fx와 y는 b 곱하기 x-2가 접하도록 한다는 소리죠.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뭐부터 하느냐면 이 접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2,0에서 곡선을 향해서 그 접선의 방정식이 얘가 되도록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접점을 t, t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있다고 일단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해서 접선의 기울기 3t제곱 마이너스 3 넣고 접선의 방정식 t를 접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우죠. 그죠? 그래서 이 접선을 2,0이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2,0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겁니다. 대입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거는 뭐 정리하는 건 다 잘하실 거고 다 하고 나면 t-1 하고 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t 나오나?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 나와요. 요거 다 풀어서 정리하면은요 는 요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t는 1 또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t가 1 나오니까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이제 접하기를 아예 원래 이제 곡선이 이렇게 갔었잖아요. 이렇게 갔었으니까 처음부터 1,0에서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1,0에서의 접선이 2,0을 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해당이 안 되고 우리는 요 놈을 찾아야 된다. 1,0 나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여기서 나오는 접점이 t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 나오는 t가 근의 공식을 쓰면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2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 찾아야 되잖아요. t가 지금 2보다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t는 1 플러스 루트 3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구하는 b의 값이 1 플러스 루트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b는 t가 1 플러스 루트 3일 때 접선의 기울기예요. 이거 여기다가 1 플러스 루트 3 넣어. 그래서 걔가 3배의 1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12 빼기 3이니까 9 플러스 6 루트 3이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다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까 이제 혼자 풀어봐라 그랬는데 혹시 풀어보고 나면 뭐 비교해가지고 맞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디귿 맞고 맞는 거는 니은 디귿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10 볼까요? 유형 10, 11은 금방 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두 함수 fx가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k gx가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이 있어서 fx가 3g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전체 다해서는 필요 없고 마이너스 1하고 4 사이에서는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요식 그대로 넣으면 되죠. 자, 일단 fx가 왼쪽에 와. 왼쪽은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k가 gx의 세배가 오른쪽에 와야 되죠. 6x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30 이렇게 할까? 이거 하나 같다라고 그랬죠? 넘어오자. 어떻게 됐지? 그러면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될 거고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9x 이렇게 되고 플러스 30까지 넘겨버릴까요?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얘 그래프 그리고요. 그 다음에 y는 k를 그려가지고 y는 k가 항상 요거의 그래프보다 밑에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그지? 그래서 우리는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30의 대형을 그려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 해서 최소값을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내가 잠깐 hx를 하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 해서 hx의 최소값을 찾아서 걔가 k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끝난다. 자, 그러면 최소값 찾을 때는 미분해야 되죠. 미분하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예요.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니까 x 빼기 3x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hx가 이렇게 생기는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를 보는데 일단 마이너스 1에서 극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4가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항상 요 선을 그어가지고 얘랑 높이가 같은 지점을 먼저 찾아가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3까지가 4칸이니까 2칸, 2칸, 2칸 이렇게 가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 옵니다. 그럼 4는 요보다 밑에 있겠네. 한 요 정도에서 4 있겠죠.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이렇게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최소값은 H3이네요. 그죠? 따라서 H3이 K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면 되고 그럼 이 자리에 이제 3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27 빼기 39 27 빼기 93 27 더하기 30 이면 3이네. 3보다 K가 항상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K의 최대값을 물었으니까 최대값은 3이네. 그치? 식스라는 대로 쓰고 상수만 남기고 상수만 딱 남긴 상태에서 요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가 지금 H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K가 요보다 이제 밑에 있으면 된다니. K가 이렇게 밑에 있으면 되는데 요 높이가 지금 3이기 때문에 K가 3보다는 계속 밑에 있으면 가능하다. 3까지 가능하다. 이해가시면 32번 문제 보시고요. 계속 그래프 대형 그리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 공통 부분에서 모의고사 수능에서 공통 부분에서 높은 배점을 차지하는 부분이 보통 미적분에서 나오는데 개형을 그려가지고 그 특성을 이용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이 그렇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복습도 잘 하고요. 수투에서 오히려 적분보다 미분 부분에서 다음식 부분에서 활용을 더 어렵게 낼 수 있다. 32번 최고차의 개수가 있는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y는 f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3차 함수인데 한 점에서 접하고 한 점에서 통과한다는 얘기고 x가 a 이하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이 2랍니다. f3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fx가 3차인데요. 최고차 개수가 1이라 했으니까 x 세제곱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함수입니다. 근데 얘가 뭐라 했냐면 가에서 fx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그랬죠. 이렇게 하면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근데 3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고 하면은 지금 최고차 개수가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점에서는 중근 가지고 이중근 가지고 한 점에서 다른 실근을 가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럼 알파 베타 이렇게 잡을게요. 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은 중근 알파를 쌤이 중근으로 뒀습니다. 알파를 중근으로 두고 그 다음에 한 실근 베타가 있는 형태로 x축에 접하는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fx를 평행이동하고 나면 x축 방향을 2만큼, y축 방향을 1만큼 평행이동하고 나면 x축에 접한다. 그러니까 알파라는 이 중근과 베타라는 한 실근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고요. 나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x가 a 이하의 모든 실수에 대하여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실수의 최대값이 2라고 그랬는데 형태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잡았으니까 그럼 fx를 쌤이 다시 해볼게. 이걸 다시 가져와가지고 그럼 fx-2는 x-알파의 제곱 x-베타 빼기 1이다. 그지? 그럼 fx는 나 fx가 궁금하거든요. fx는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걸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x 플러스 2 빼기 알파의 제곱 여기도 x 플러스 2 빼기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그게 fx의 식이 되는 거예요. 일단 나는 fx를 이렇게 둘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식을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켜놨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원래대로 돌리자면 얘가 이제 이중근이 이렇게 되거든요. 알파 마이너스 2하고 여기가 지금 베타 마이너스 2입니다. 걔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내린 거예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가서 요 높이가 마이너스 1만큼 되도록 요 높이가 1만큼 되도록 밑으로 내렸다는 얘기예요. 요까지가 중근 가지는 식인데 요까지가 중근을 가지는 식인데 그 x축에 접하는 형태인데 걔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요 까만식을 밑으로 한 칸 집어내렸단 말이죠. 이제 요 초록색이 fx의 그래프라는 얘기예요. 초록색이. 그러면 요 자리는 알파 마이너스 2고요. 요 자리가 지금 얘랑 높이 똑같은 지점이 베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얘였으면요. 얘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원래 같으면은 지금 베타랑 알파니까 지금 이렇게 되겠죠. 중근이 알파 마이너스 2고 한시근이 베타 마이너스 2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뭐라 했냐면 얘를 밑으로 한 칸 내렸다 했거든요. 밑으로 한 칸 내렸으니까 여기 지금 모모칸만 0인데 얘를 한 칸 내려서 대충 이렇게 되도록 바꿨단 말이야. 한 칸 잡아 내렸단 말이야. 한 칸 잡아 내려서 요 지점하고 똑같아지는 높이가 지금 베타 마이너스 2가 되었습니다. 요 높이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요 높이가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에요. 자, fx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나에서요. x가 a 이하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이 2라. 자, 그래프를 보자. 그러면 모든 실수, 어떤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a 왼쪽, a라는 수를 기준으로 a의 왼쪽에서 무조건 함수값이 마이너스 1 이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중에 최대값은 누구냐 하면 지금 여기 처음에 마이너스 1에 걸린 데가 여기잖아요. 그럼 만약에 a가 여기 있으면 a 왼쪽으로 전부 다 마이너스 1 이하지. 근데 이쪽 편도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잖아. 어디까지? 요까지. 그지? 요까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뭐뭐 왼쪽에서는 함수값이 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최대치는 베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 베타 마이너스 2가 a의 최대값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최대값. 이 최대값이 2라 그랬으니까 요 자리가 2라는 얘기죠. 얘 왼쪽으로는 전부 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잖아.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그림에서 뭐뭐의 왼쪽에서 전부 다 함수값이 마이너스 1 이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은 여기예요. 베타 마이너스 2. 요 왼쪽에서 전부 다 함수값이 마이너스 1 이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a의 최대값이 2라고 했으니까 요때도 베타 마이너스 2가 2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최대값이 2라고 했으니까 뭐뭐의 왼쪽에서 전부 다 함수값이 마이너스 1 이하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이제 상한인데 그 상한이 요 그림에서는 이쪽이고 요 그림에서는 이쪽이에요. 근데 둘 다 상한이 2라고 했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2가 어쨌든 2라는 얘기라서 두 경우 모두 베타는 4가 됩니다. 그러면 fx가 알파는 모르겠지만 일단 베타는 알았어. 요 자리에 4 들어가는 거지. 그럼 x-2 됩니다. 일단 이렇게 되었다. 이제는 알파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자, 그래서 알파를 알기 위해서 얘가 f-2가 마이너스 5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이용하자. 그럼 요 자리에 대입을 하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2 들어가면은 이거 없어지고 알파 제곱이죠. 알파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을 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알파 제곱이 1이네요. 그죠? 알파는 풀만 1 남아요. 따라서 그러면 fx가 두 가지입니다. fx는 알파가 만약에 1인 것 같으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 빼기 1이고 알파가 1인 거. 알파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인 것 같으면요 x 플러스 3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 빼기 1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뭐라고 하냐 하면 이제 f3의 최대값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때랑 요때랑 각각 3을 넣어가지고 최대가 되는 경우를 찾고 그럼 요때 같으면 f3이 16 빼기 1이니까 15고요. 요때 같으면 f3이 66에 36 빼기 1이니까 35입니다. 그죠? 최대값 찾으라 했으니까 35네요.
이것도 그래프 형태를 보시고 평행이동을 해서 x축에 접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평행이동하기 전에 식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식에서 문자 주는 부분만 아니까 되면 잘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x축 하시고요. 정리된 사람은 유형 11 보세요. 여기는 속도가 속도,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어떤 수직선 혹은 좌표평면, 수태선 수직선으로 나오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t에 관한 함수로 주어졌을 때 걔를 t에 관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유형 11을 보면은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에 시각 t에서의 위치 x1, x2가 각각 주어져 있어요.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t가 얼마인지를 찾아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자, 그럼 각각의 속도를 구하자. x1의 속도는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x2p 정q죠. 정q의 속도는 여기 정q의 속도, 여기 정q의 속도는 2t 플러스 10이에요. 그럼 얘네가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2t 플러스 12가 될 때를 찾는 거예요. 그럼 쭉 풀면 된다면서. t 제곱 빼기 2t 빼기 3은 0이니까 t는 3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만은 시각이니까 t가 3일 때 양수 찾아서 t가 3일 때를 말해요. 그럼 그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죠. 그죠? t가 3일 때에 각각의 위치를 구해야 된다. p는 t자리로 3 들어가면 돼. 3 들어가니까 27 빼기 29, 18 더하기 3, 4, 5, 9예요. 그럼 얘는 18이고요. q는 수직선 상에서 18이라는 눈금에 가게 된다 소리고 q는 요 자리에 이제 3 들어가니까 3, 3, 9 더하기 36이니까 40. 얘는 수직선 상에서 45의 위치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점 Q. 점 P는 수직선 상에서 18이라는 위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했으니까 27이죠. 자, 35번입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마이너스 T의 4제곱 플러스 KT의 세제곱이고 점 P의 속도의 최대값은 16이다. 그럼 K를 일단 구할 수 있겠다. 그지? 최대값이 16이라는 걸 이용해서 K를 구하고 시각 T인 K에서의 가속도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그럼 얘가 속도의 최대값이 16이라고 그랬으니까 속도를 구합시다. 속도는 뭐라 그랬어? X 미분함. x를 t에 관한 미분한 겁니다. 마이너스 4t 세제곱 플러스 3kt 제곱 이렇게 되나. 그러면 이 속도에 관한 그래프를 생각해보면요. 마이너스 t 제곱으로 묶으면은 4t 마이너스 3k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일단 얘가 0될 때를 찾아서 선생님 개형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속도의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 속도의 개형을 한번 보려고. 그러면은 0에서 접하고 4분의 3k에서 통과하면서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속도의 최대값이면 여기 속도의 최대값. 자, 그게 얼마인지 보자. 이거 몇 대 몇 된다? 2대 1 된다. 그러면은 0에서 4분의 3k니까 4분의 k, 4분의 k, 4분의 k 같다는 얘기니까 4분의 2k, 즉 2분의 k에서 최대입니다. 그죠? 2분의 k에서 최대다. t가 2분의 k일 때 속도가 최대 얼마? 어디 넣어야 돼? 여기. 요게 속도식이거든요. 요게 속도식이니까 속도가 언제 최대냐면은 t가 2분의 k 들어갔을 때 속도가 최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t 세제곱이죠. t 세제곱. 6분의 k의 세제곱. 더하기 3k 곱하기 t 제곱.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 곱하기 8분의 k 세제곱이요. 3k 곱하기 4분의 k.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k 세제곱 더하기 4분의 3k 세제곱. 그럼 4분의 1로 고칠까? 4분의 k 세제곱이 최대값입니다. 근데 k가 16일, 얘가 16. 따라서 k 세제곱이 64고요. k는 4입니다. 자, 근데 이거 뭐라 했냐면 이제 k를 구해서 t는 k에서의 가속도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k가 4일 때 가속도를 구해야 돼요.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죠.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야. 그러면 한 번 더 미분해서 쓰면은 마이너스 12t 제곱 플러스 6kt예요. 근데 k가 4 나왔잖아요. 이 자리에 4 들어가서 24t. 이 자리에 k의 4 넣으면 마이너스 96? 여기는 크게 어려움 없을 거고. 요 미분법이 문제도 많고